1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교과서 18쪽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고 M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n이 홀수일 때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1개가 나오고 그 값은 n제곱근 A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3제곱근 27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값은 우리가 알다시피 3입니다. 다음으로 n이 짝수일 때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개가 나오고 그 값은 n제곱근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입니다. 예를 들어서 81의 4제곱근은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개가 나오고 하나는 4제곱근 81,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4제곱근 81이 됩니다. 4제곱근 81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3이고 마이너스가 붙으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다음으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A, B가 모두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을 한 번만 쓰고 그 안에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2번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n제곱근을 길게 한 번 쓰시고 그 안에서 B분의 A를 하면 됩니다. n제곱근 A의 전체의 m제곱은 m제곱이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곱근이 2번 나왔을 때 m제곱근, n제곱근 A일 때는 mn을 곱한 것의 제곱근 A가 나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np제곱근 A의 np제곱은 m제곱근 A의 n제곱이 됩니다. np제곱근 A의 np제곱은 m제곱근 A의 n제곱이 됩니다. 마치 공통인수 P가 약분된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제곱근 2에 12제곱이 있다 라고 하면 이 값은 6을 2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고 12제곱은 4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은 3을 약분해주면 2제곱근 루트, 근데 2제곱근은 제곱근이라 쓰지 않습니다. 2의 4제곱이 나와서 루트 16이 되고 루트 16은 제곱해서 16이 되는 것 중 양의 실수이므로 4가 나옵니다. 네, 거듭제곱근의 성질 6번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6제곱근 2의 12제곱을 이번에는 6 곱하기 1하고 6 곱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마치 공통인수 6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6을 지워주시면 루트가 통째로 없어지게 되고 2는 4만 남게 됩니다.
네, 이렇게 5번 공식을 새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제곱근의 성질 1번부터 5번까지 증명하는 방법은 모두 한 가지 원리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그 원리는 바로 거듭제곱근의 정의입니다. 거듭제곱근의 정의, n제곱근 a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것 중 실수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n제곱을 했기 때문에 a가 나와야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거듭제곱근의 성질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다음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구하시오. 1번,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한 개가 나옵니다. 홀수제곱근은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한 개가 나옵니다. 그 값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뭘 3번 곱해야 마이너스 64가 될지. 3제곱근 마이너스 64의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64가 나옵니다. 2번 625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여라.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4제곱근 625,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4제곱근 625가 되겠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뭘 4번 곱해야 65가 될까? 플러스 5겠죠. 그리고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25의 4제곱근은 플러스 5 또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3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모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4제곱근 3 곱하기 4제곱근 27. 계산하시면 4제곱근을 길게 한 번만 쓰고 그 안에서 3과 27을 곱하면 3의 4제곱이 나옵니다. 거듭 제곱근 안에 있는 3의 4제곱에서 4제곱은 가로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러면 4제곱근 3이 4제곱해서 3이 되는 것 중 실수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4제곱을 하면 3이 나와야 됩니다. 문제 2번.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분모의 3제곱근, 분제의 3제곱근이 되어 있으면 한 번에 3제곱근을 쓰고 그 안에서 나누기를 하시면 됩니다. 9분의 243은 27이 되고 27은 3의 제곱입니다. 가로 밖으로 세제곱이 나와서 3제곱근 3은 세제곱해서 3이 되는 것 중 실수인데 실제로 세제곱을 했기 때문에 3이 나와야 됩니다. 네, 거듭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고 있습니다. 세 번째, 5제곱근 2에 전체에 10제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제곱은 5제곱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5제곱근이라는 것은 5제곱해서 2가 되는 것 중 실수인 것이고 거기에 실제로 5제곱을 했기 때문에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가로 안이 중가로 안이 2가 되고 2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4입니다. 마지막 4번 문제 거듭제곱근이 2개 나왔을 때입니다. 거듭제곱근을 하나로 바꿔줄 수 있는데 앞에 있는 5와 3을 곱해서 15제곱근 7의 15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15제곱근 7은 15제곱해서 7이 되는 것 중 실수인 것인데 실제로 이 값을 15제곱 했기 때문에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알맹이만 쏙 7로 나오시면 됩니다. 4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복잡한 식이 나와 있는데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모두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유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풀 때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그리고 지금 3제곱근이 두 개 나온 숫자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만 3제곱근을 쓰고 그 안에서 2 곱하기 4, 2의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근이 두 개 나와 있으면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곱근 앞에 숫자가 없다는 것은 2가 생략된 겁니다. 따라서 2, 3, 6 제곱근, 64는 2의 6제곱이 되겠죠. 여기부터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곱근 안에 있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역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제곱은 역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중 실수인 것을 실제로 세제곱을 했기 때문에 알맹이만 쏙 나왔습니다. 세제곱해서 2가 되는 것 중 실수인 것을 실제로 3제곱했기 때문에 알맹이만 쏙 나왔습니다. 6제곱해서 2가 되는 것 중 실수인 것을 6제곱했기 때문에 또 2만 알맹이만 쏙 나오면 됩니다. 계산하면 2가 됩니다. 5번 3의 10제곱의 5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A라고 할 때 A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구하시오. 이 문제는 두 개의 문제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두 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의 10제곱의 5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A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3의 10제곱의 5근 중에서 실수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A입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제곱근 안에 있는 10제곱은 가로 밖으로 나갈 수 있고 10제곱은 5 곱하기 2의 제곱으로 5 곱하기 2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제곱근 3은 5제곱해서 3이 되는 것 중 실수인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 5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맹이 3만 나오면 됩니다. 따라서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A는 9입니다. 다음번 문제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개가 나오겠죠. 짝수 제곱근을 구하는 거니까. 9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4제곱근 9 또는 마이너스 4제곱근 9입니다. 4번 제곱해서 9가 되는 것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제곱해서 9가 되는 것. 그러면 3의 제곱, 9는 3의 제곱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는 2 곱하기 2로 쓸 수 있죠.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같은 인수를 마치 약분하듯이 없애주면 루트 3이 나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4제곱근 9에 음수를 붙인 값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옵니다. 따라서
9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플러스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6번) 서양 음악의 음계에서 한 옥타브는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글을 읽고 x의 값을 구하시오. 남학생이 말합니다. 음이 반음 올라가면 음의 진동수는 이전 음의 x배가 돼. 여기 x가 있네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는 음이 반음 올라가면 음의 진동수는 이전 음의 몇 배가 되는지 이 x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학생이 말합니다. 음이 한 옥타브 올라가면 음의 진동수는 2배가 돼. 음이 한 옥타브 올라가면 음의 진동수는 2배가 돼. 자, 이 문제를 풀려면 한 옥타브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건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반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도. 각각이 반음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 도샵 이렇게 각각이 반음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도의 진동수를 A라고 하면 한 옥타브 올라간 이 도의 진동수는 2A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도에서 도 샵까지 갈 때 도의 진동수가 A였다면 도 샵의 진동수는 AX가 되고 레의 진동수는 A부터 반음씩 2번 올라갔기 때문에 AX의 제곱이 되겠죠. 자, 도의 진동수가 A였다면 도 샵의 진동수는 AX, 레의 진동수는 AX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AX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 11제곱, 12제곱. 한 옥타브 올라간 도의 진동수는 처음 진동수의 x 12제곱과 똑같아지겠죠. 자, 요 반음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니까요. 이걸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처음 음의 진동수를 A라고 하면 한 옥타브 올라간 음의 진동수는 2A라는 얘기고 여학생 말이죠. 그래서 AX의 12제곱이랑 2A가 똑같다라고 놓으면 X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A는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주면 x의 12제곱은 2가 되는 x를 찾으면 되겠죠. 원래 12제곱근 2는 12번 제곱해서 2가 되는 것 중 양수인 것, 음수인 것 2개 나올 겁니다. 그 중에 x는 양수이기 때문에 12제곱근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피아노 건반에서 반음이 올라갈 때마다 진동수는 12제곱근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우리는 피아노 건반에서 반음이 올라갈 때마다 진동수는 12제곱근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12제곱근 2의 값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소개합니다. 울프렘알파닷컴에 접속해서 2 꺽쇠 가로치고 1 바 12를 입력하시면 12제곱근 루트 2의 값이 12제곱근 루트 2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구해보시면 약 1.0595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충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6번 창의 융합형 문제와 관련된 보충 문제입니다. 시간을 내서 풀어보도록 해주세요. 미음의 주파수는 도음의 주파수의 몇 배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반을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음, 여기 있습니다. 미. 도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음이냐면 하나, 둘, 셋, 넷. 4개의 반음만큼 높은 음입니다. 반음이 도에서 4번 올라간 것이 미음입니다. 그런데 피아노에서는 반음이 올라갈 때마다 진동수가 12제곱근 2가 됩니다. 그것이 4번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음에서 미음은 반음이 4번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12제곱근 2를 4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 밖에 4제곱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12는 3 곱하기 4, 4는 4이므로 마치 공통인수를 약분하듯이 없애주시면 3제곱근 2가 나옵니다. 3제곱근 2를 울프렘 알파에서 계산해 봤더니 1.2599배, 약 1.2599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12제곱근 2의 4제곱을 해서 3제곱근 2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할 수 있으시면, 풀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3제곱근 2. 이것으로 수로 학습하기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